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진정의 유쾌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차원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분은 바로 용인시갑 조직위원장님이시자 우리 김희자 우리 화면님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용인갑 조직위원장 김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닉네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힘의원이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우리 동지님들 으라차차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진순정님 나날이 MC로서 정말 SBS 앵커로 나가셔도 손색이 없죠. 예, 기대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덕담 제가 듣고 저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족분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우리가 뭐 경제 걱정, 살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에 정말 우울한 추석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새롭게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 또 시작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진짜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 제가 그림을 아까워서 쳐다만 봤어요. 김순영님. 그림을 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색감이 좋고 그렇게 우아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문재인 퇴진을 이런 걸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건 뭐 그림에 우리가 이제 그 강렬한 걸 표현하려면 그 액션을 뭐 붉은색을 강렬한 색을 쓴다든지 그런 아마 표현이 다 있어요. 섬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그 색을 화면 위에서는 색깔로 보이지만 투쟁 현장에 나가서는 또 외치고 이게 너무 우아하신 노가다. 분께서 집회 우리 투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하니까 또 반전이네요. 아마도 우리 공화당의 젊은 여성 투사님들 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아니고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우아하고 교양있게 사실 분들이신데 그죠? 그렇죠. 네. 그간에 사실은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철이 들었고요. 왜냐면 정치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로 또 알고 있었고 그냥 그럭저럭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탄핵 사태 이후에 직무유기 국민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네. 생겼다고 저는 너무나도 후회를 하고요. 앞으로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분이 대통령 되시면 반드시 지켜드려야 되고 왜냐면 어떤 한 사람한테 지도자한테 맡기고 뒷짐지고 네가 잘할 거야 어디 해봐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뼈저리게 이 탄핵 사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저가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 목숨이 닿는 날까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이 투쟁 대통령만 나오시면 우리 쉬겠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네. 싶은 일 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이 한 작품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며느리고 뭐 또 아이들을 가진 시어머니고 또 뭐 교우로서의 역할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거를 시간 안배를 잘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옛날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림 그린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저 일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와 지금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했을 때와 그의 효과와 그 시너지 저한테 행복감은요. 이 바쁜 중에도 그림 그려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저 진취적이고 선한 영향력도 사람들한테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투쟁하고 우리 당에서 또 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되도록이면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 우선순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명대 뭐 토요일 날 꼭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와중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우리 공화당을 투쟁의 정당 뭐 이렇게 조금 우파들끼리도 그 한쪽으로 쏠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주기도 네. 하고 탄핵이 뭐 드라마도 있을 테고 글로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당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당의 홍보 역할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님께서 질문을 못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아니,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아니, 우리 당의 문화예술위원회도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네. 우리 또 대구의 석경 네. 의원님께서도 네. 글로써 그 글과 그 그림으로써 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께서도 이렇게 제자 육성을 굉장히 매진하시는데 네. 그 제자분들이 다 거의 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시는 그런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네. 이렇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파급력이 진짜 크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원동 우리 저기 선생님을 이원동 선생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5월달에 제가 28회 지금 우리 갖고 계시는 그 전시를 했을 때 여러 우리 동지님들이 각 처에 계시잖아요. 원근 각처에 계시는데 보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러시는 마음이 제가 대표님한테 좀 이런 뜻을 전했어요. 그때 마지막 날 오셨을 때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대구 쪽에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그 지인이 없었는데 급하게 이게 전시를 하려면 한 1년 전에 네. 전시장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원동 선생님께서 적극 힘써주셨구나. 알아주셔가지고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갤러리 더 블루라고 그 동대구 쪽에 여기에 거기 푸른병원이라고 화상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병원 관계자분께서 갤러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14층에. 그래서 한 100평이 병원 되는 내에? 예, 병원 14층 제일 네네. 꼭대기.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 가면서 또 가서 또 현장도 가서 보고 왜냐 제 그림이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는 도로에서는 잘 모르시지만 한 면이 220이거든요. 길이가. 그러면 세 작품이 같이 붙어야 되니까 한 7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마어마해요. 100평이 2m라고 해도 예, 100평이 그림이 넘어야 큰데. 돼요. 먼저도 그러니까. 100평 넘었는데 그랬더니 그 장소가 100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걸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자분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더니 네. 예, 저기 뭐 500호도 들어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만 가는 게 아니라 28회 때 인사동에서 했던 작품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새로 또 작품도 그려서 이번에는 먼저는 잔칫날이었어요. 우리 앞에 큰 제목이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고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에 나오실 줄 알았어요. 5월 3.1절이. 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더 조금 기회를 주면 광복절도 네, 생각하죠. 가리고. 그러면 마스크 쓴다는 자체도 사실 이렇게 길게 생각을 안 하고 언젠가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큰 제목으로 잔칫날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나오시고 마스크도 벗어 던지면 얼마나 그날이 잔칫날이 될까 싶어서 제게 우리나라에 그간에 제가 동서양을 다 하거든요. 제가 28회 개인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분야만 한 게 아니라 동양화, 서양화, 한국화, 뭐 아크릴, 하여튼 제주, 수채화 뭐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고 도구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네. 그냥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28회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작년에 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서 문재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해 한 해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받게 돼서 그 기념도 되면서 네. 아, 대통령께서 반드시 나오시고 마스크 벗어 던지는 그날이 잔치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에 작가 노트에도 썼지만 잔치날이 돼서 대통령님도 오시면 너무 좋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루어지진 네.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달에 그 갤러리 더 블루에서는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서청대에 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도 하고 그 앞에 가서 외쳐보기도 하고 그러는 걸 생각하면 우린 너무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님은 세평 안에 계시는데도 그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잃고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분이 부모님이신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절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그랬을 때의 느낌을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뭔가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절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도록이 조만간 나올 텐데 29회게 제목이 전부 님의 옷에 손을 얹으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큰 제목은 네. 님의 옷에 손을 얹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뭐 총칼이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대자한테. 이 처절한 걸 언제까지 이렇게 점점 날씨가 또 추워질 텐데 그냥 그 쓸쓸한 이 가을, 겨울 이렇게 넘어갈 때가 더 춥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생각하고 꼭 나오실 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작품을 29회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이게 28회 때 네. 맞죠? 네. 몇 점 소개 좀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에 이제 이 대례복이라고요. 우리 이제 그 왕비가 입던 그 옷 이거를 제가 한국화로 미인도 기법으로 해서 작품을 미술대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내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예, 이 네네. 작품은 아니죠.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다시 이후에 한 거고 그거는 나라에서 그 단체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만 갖고 있죠. 그 작품에 대한 작품 원본은요. 갖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상금도 꽤 컸어요. 그래서 상금도 또 당에다도 일부 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후원하고 싶어서 어쨌든 열심히 그리고 공모전도 열심히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작품은 그렇고 요렇게 제가 이제 추상화도 하고 하니까 꼭 굳이 뭐 대례복을 한지에다가 좀 추상화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두 작품은 그랬던 거고 요거는 이제 포스터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너무 예뻐요. 한복이 사실은 앞뒤 가릴 거 없이 서양 옷하고 좀 다른 게 네. 어디를 봐도 너무 예쁘거든요. 디테일도 더 이쁘고. 진짜 그래서 너무 곱고 예. 이뻐요. 색감도. 그래서 이제 이 작품으로 포스터도 하고 뒷모습을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봄을 기다리는 꽃에 관한 그 춤인데요. 네. 이 모델이 되어준 분도 사실은 우파예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모델분이 대통령님의 계시구나. 측근에 그 조금 관계되신 분이 네. 지인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 분이시죠. 근데 이 모델이 이러한 모델과 또 이 작품이 사진으로 제가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물론 뒤 배경 같은 거는 제가 다 했죠. 인물을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대례복을 상을 받고 나니까 또 이게 도전을 저도 많이 떨어지고 한 20여 년 떨어지고 또 입선서부터 특선서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대상을 받았을까 의구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제가 미인도로 어차피 했으니까
작품을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오히려 이 상 받은 의미가 더 크겠다 싶어서 수소문 끝에 이렇게 좋은 사진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전 작품을 왜냐하면 그분이 10년 전에 이걸 찍은 건데 그분이 너무 작품이 잘 나와서 이거를 어떤 화가한테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뜻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 그 지금 얘기해도 이렇게 될까요? 작품이 얘기해도 될까요? 아, 어저께 이분이 제 다큐를 찍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모델분이? 홍보용으로. 아니, 저를. 아니, 이 그러니까- 사진 찍으신 분이. 찍으신 분이. 예, 사진 찍은 작가가. 네네. 사진 찍은 작가가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홍보용 유튜브도 지난번에 28회 때도 만들어 주셨지만 요번에 이제 29회 한다니까 사실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왜냐면 모든 분들이 이 작품만 알고 있잖아요. 저는 갤러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4대째 사는 집에 살고 있어요. 용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림이 많아지니까 갤러리랑 작업실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다 우리 동지들을 모시고 이 갤러리도 보여줘서 제가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큐 영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편집하는 중에 저한테 톡이 왔어요. 제가 30회는 미국에서 저기 한인의 네. 날, 한국인의 날이려나? 그 날에 제가 그거를 지금 해보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사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취임하는 날서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었어요. 사실은 신앙인이니까 여자분이라 가족도 없는데 혹이라도 남자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그때부터 이제 뭐 청와대에서 뭐 구술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한복 입으신 모습이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우세요. 네. 네, 어떤 저기보다 왜냐면 어깨가 넓거나 막 그 키가 너무 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양미 같은. 예. 영국에 가셨을 때 그 모습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한복이 이렇게 무용복이긴 해요. 이거 어떤 무용의 한 장르를 통해서 입은 옷이긴 한데 제가 다시 도전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150호 그러니까 한 길이가 220m짜리인데 이거를 세 작품이 같이 연작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이제 전시장에 오시면 제가 이번에 대구에도 가져갈 건데요. 그래서 세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주건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춘행전이라고 또 이 작품도 너무 화려한 색깔이 많아서 제가 이제 무채색으로 이건 전부 종이는 아르시즈라고 프랑스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다가 수채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어떤 그림이 하나에 또한 계속 사실은 새로운 걸 도전하지만 이걸 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아니 정말 저번에 대구에서 전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29회 때는 여러분 꼭 많이 가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있어요. 알았다면 저도 갔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죠? 예, 이유는요. 지난번에 우리 인사동에 제가 인사 아트 갤러리 프라자 갤러리라는 데서 했는데요. 5월 달에 했을 때는 오셔서 사실 분에 넘치는 이 도록이 없어서 저기 할 정도로 처음 봤어요. 제가 28회 할 동안에 그리고 이사동에서도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막 우리 동지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너무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당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네, 입소문을 알고 그렇게 모셔가지고요. 이게 도록이 없을 정도 없어요. 몇 점 집에 제가 조금 놔둔 거 이외에는
다 매진되고 막 또 후원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전에 매일같이 저녁이면 그 통을 놓고서요 이 도로값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뭐 하여튼 30,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그걸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이 네. 좋으셔서 그러면 제가 그걸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은행에다 우리공화당의 당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 찍듯이 매일같이 그냥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제 그래서 요번에는 큰 네. 그림이라 그림은 그때는 못 사셨어요, 다들. 그림을 사고는 싶은데 너무 백호 막 그렇게 큰 작품이니까. 네. 근데 요번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뭔가를 보람 있는 일을 그 낯선 대구에 가서 또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면 거리도 있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죠. 근데 그런 걸 따질 일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해야지라고 답은 했는데 좀 뭔가 이거 말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딱 그 생각에 그림을 작은 거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그림 이게 이제 춘행전에 그 손자락이에요. 그 옷자락의 한 일부분인데 이 작품이 이게 25 정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액자까지 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그림에 같이. 그래서 뭐 이제 호당이라는 게 엽서 크기 하나를 1호로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이제 이럴 때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도 받고 이렇게 29회까지 갈 정도니까 그림에 이제 브랜드가 있지 한 뭐 호당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눈물겹게 우리 네. 투쟁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후원하시려고 알바도 하시고 페이지도 주시고 그래도 아까우지 않으시고 그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분이 이 그림을 20만 원에 사셨다 하면 제가 은행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넣고 지로로 보내는 거예요. 계좌이체 하면은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에 전액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냥 당에 후원할 때 아무것도 보상 안 받아도 기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액자나 제가 그린 무슨 값이나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액 후원하는 거니까 이 작은 그림을 30점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어떤 우리 특보단 제가 특보단의 일원인데 특보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점은 하셔야지 무슨 그래갖고 그림이요. 사실 이 작은 그림이나 큰 그림이나 이게 들고 공방에서 계셔요. 물건집 네. 나오는 게 큰 아니잖아요. 그림이나 작은 그림이나 사실은 이런 다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던데 어쨌든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부터요. 그걸 다 그렸어요? 예. 뭐 딱 이렇게 딱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나오면서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새들 그려서 100점을 다 그렸어요. 100점을 다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냐. 제 그림, 전시할 그림을 막 나중에 그리니까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이걸 먼저 그리셨구나. 오늘도 네, 그리고 우리 오늘도 그려. 당원분들을 위한? 그렇죠. 당, 당비 마련을 예, 위한 예, 맞아요. 마련을 예, 위한 후원금 그림을 먼저 마련을. 그리시고 예. 전시 그림을 예, 나중에. 그래서 오늘도 아까 그리다 왔어요. 그리다 왔어요. 그래서 네, 예. 이런 그림을 여러분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근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스케치한 거라든지 또 수채화 물 맛을 내는 그림이라든지 유화 또 아크릴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걸로요. 이거는 이제 수채화로만 된 거지만 그런 거로 해서 한 벽면에 제가 그 그림을 100점은 아니지만 100점은 아니고 50점은 일단 그때 이제 빨리면 또 바꿔 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면을 작은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미리 그때 거기 가서 막 하기가 어려서 집에 그 갤러리 마루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네. 우선 세팅을 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더 효과적인가 그걸 미리 네. 다 준비를 또 했죠. 미리 모의 세팅을 해보시는군요. 예, 모의 세팅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100점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전시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술품과 함께 마음의 양식도 쌓으시고 이렇게 감성 충전도 하시고 당에 좋은 일도 하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은 10월 곧이에요. 네. 10월 5일부터 진짜 다 됐네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요. 그 갤러리 더 블루라고 그래서 동대구역 쪽에 보니까 푸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 병원 14층 건물에
그러니까 전체가 그 분의 건물인데 거기 14층에다가 이제 그렇게 갤러리를 또 만들어서 아주 뷰가 좋아요. 올라가면은 전경이 다 내려다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10월 5일부터 10월 15일? 네, 까지. 15일까지. 네, 15일까지. 네. 네, 여러분 많은 분들 오셔서 진짜 전시회 작품보다 먼저 그리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눈으로 직접 감상하시고 함께 예. 자 우리 완판 우리 공화당 하면은 바로 또 완판이 떠오르잖아요. 완판 시켜 버리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2호지만 2호짜리 있고 4호짜리 있고 그 이제 작은 그림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보면 이 후원 그림을 처음이자 좀 이 우리 공화당의 취지, 우리 동지들의 그 모션하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린다고 화폭 앞에서 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화양백리라는 게 있어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이 동지들이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 향기. 예, 우리나라를 아주 정말 예를 들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케이팝 바람을 불고 그 음식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한류를 할 때 우리 그거를 잠재력을 반드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치욕을 벗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치욕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의 나라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작은 게 침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당합니까?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게 있거든요. 시너지가. 우리 세계에 나가도 IT나 어디를 나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거를요. 아직 지금 20%밖에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더만 반듯한 사람만 끌고 나가면요. 우리는 만주도 우리 땅이었어요. 그것까지도 차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세계 문화로 네. 물론 영토는 침범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김치를 먹지 않으면 서양 사람이 식탁에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그렇게 우리 문화를 모든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비전을 확실하게 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뜻하지 않은 대통령인 거식인지 모식인지 나와가지고 삶은 소대가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하시니까 그 지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전시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황당무계한 그 거리두기가 주는 제약 조건이 있나요? 아유, 지금 인사동에 가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왜, 가족끼리 추석 때도 모이는 거를 명수를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사회주의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은 이건 순수 그림 쪽인데, 걸레 그림이라고 그래서 사상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걸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그림들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렇게 그 기관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사장되고 없었던 거를 다시 꺼내서 부활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사동에 지금 이게 파인아트들이 이렇게 된 우리 화가들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경제가 안 좋고 나라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저희 인사동에 가면 지금 화廊들이 다 거의 문 닫았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거 뭐 그림 팔리는 거 생업으로 사는 남자들 많잖아요. 화가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여자고 뭐 이렇게 애들도 어지간히 키워놓고 하니까 그냥 소소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고통 많이 받고요. 네. 근데 누구는 막 돈을 많이 받잖아요. 예? 알겠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정말 화가 네, 나서 네. 점점 그래서 화가 아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 질문을 꺼낸 것도 있어요. 예, 사실 예. 많은 예술하는 분들께서 그런 제약으로 해서 힘드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성업으로 진짜 하시는 예, 분들을 그럼요. 다 근데 이걸 힘드신데, 보면요, 알아서 기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유독 그러니까 문재인에게만 예. 지원금이 몰빵되는 예. 이유가 뭘까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보여야 그 아버지한테 뭐라도 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청하지 않았어도 아마 알아서 이거 돈이 있으니까 그 양평군이 얼마나 정말 제일 자립도가 제일 꼴등인 그곳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을 알아서 걔가 그 사람이 신청 안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알아서 갖다 줬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작은 문화단체에 뭘 해보려면 얼마나 넘어야 될 벽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이렇게 그렇죠. 거치고 그래요. 지원금도 뭐 6대1로 통과, 뭐 그런데 1등으로 통과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문준용이 지원금을 받고 또, 작품을 7천만 원에 국가 매입한 거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3자 뇌물죄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렇죠. 과거 정유라 보세요. 정유라 말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매일 제3자 뇌물죄라고 어거지로 덮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묵시적 청탁 아니냐. 문재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 네. 참 이런 상황인데 참 같은 예술하는 분께서 입장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예 그래서 그런 쪽은 아예 넘보지도 못하잖아요.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하니까. 아예 미리 알아서 아예 포기하시는구나. 미리 포기하고 대들지도 못하죠. 그 뭐 다 저기 관계자분들이 되게 보면은 다 소스를 미리 주고 그렇게 저렇게 할 그렇죠. 텐데 그거를 무슨 그거 하느라고 거기도 저희도 힘들잖아요. 그 작업을 미리 다 프로덕션을 다 준비해야 되려면 쉽지 않죠. 한마디로 답정너네요, 답정너. 답은 맞아요. 너로 정해져 있는 거네. 문준용으로 정해져 있는 거였네요. 맞아. 아유, 참, 이런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우리 공화당의 활동이나 이렇게 투쟁이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국민의힘이 버젓이 밥값을 잘했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탄생하지를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거창하게 정치를 엄청 잘하고 막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밥값만 하더라도 네. 300명이 밥값만 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게 우리 공화당이고 이제 자립자강의 당위까지 들어왔는데 예. 제가 솔직히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아마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공화당과 언제 어떤 예. 인연으로 예. 함께하게 되셨을까? 너무 좋은 인연이죠. 저는 이제 사실은 탄핵 사태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해외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꼭꼭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용인에 사는 거고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더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언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게 그냥 그 사람 우리 동생은 그냥 대통령 집 앞에서 밤을 새우고 막 그냥 그 겨울에 아니 제가 정신이 없어 저게 뭔 일이야 그리고 부정적 그거 와닿질 않은 거야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이제 나와보기 시작하더니 집회에? 예 그리고 지금은 동생은 이제 또 전문직이니까 또 일하느라 그러고 제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몰라. 내가 거꾸로 네가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이죠? 네. 대한애국당 장충체육관 할 때에 또 공모전을 냈어요. 제가. 이제 공모전을 할 때 그때 아니 그 공모전이라는 게 이 대한미국 미술 대전에 제가 작품을 다른 작품 계속 내는 거죠. 작품을 네. 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한애국당 그때 정미영 님도 계시고 네. 막 변희재 뭐 그럴 때 장충체육관에서 할 무렵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는 그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이제 점을 찍는 거죠. 그림을 그동안에 준비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 점점 오는 게 뭐냐면 그 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꼭 우리 대한애국당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제목을 남겨진 작품 제목. 작품 제목을 남겨진 사람들 해서 거기에는 사실 지금 그 작품이 너무 공을 들여갖고 이 들지를 못해. 왜냐하면 오브제라고 그래갖고 네. 그냥 유화나 어떤 재료로 하나를 쓴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막 수수깡도 갖다 붙이고 아, 무슨 어떤 건지 뚜껑이도 알겠어요. 붙이고 막 온갖 가지 다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는 별의별 뜻으로. 사람, 각계각층의. 각계각층의 사람을 그 재료를 거기다 이렇게 부각을 해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저 작품에 보면 나는 알죠. 네. 이렇게 공간이 있어. 네모난 공간이 대한애국당 그리고 그 그 자리가? 차마 사람들한테 그렇게는 못하고 네. 그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겨진 사람들 제목으로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잊혀지죠. 네, 대한애국당 그러시겠네요. 장축체육관에서 했었을 때에 그 우리 같이 또 떡도 나눠주고 말해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나는 여태까지 정당 생활을 안 해봤죠. 한 번도 그런 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들어가고 정당이 된 거야. 그런데 아니 지금 생각하면요. 5년이라는 거의 우리가 횟수로 5년이죠. 근데 이게요. 5년이 일주일 지나간 것 같아. 너무 바삐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 앉아서 기록할 새도 없었어. 왜냐면 내일이 그렇죠. 또 서프라이즈야. 매일 뭔가 매일같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생기는 거야. 요번에 사실 그 민생 투어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진순녀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했으면 그 좋은 길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뭘, 돈 쓰기? 아니 사연 보는 거 너무 잘하니까 아니. 우리 대표님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딱 미니멀하게 거창하지 않고 딱 그냥 시간도 네. 그냥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간단하게 하니까 아주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또 한 번 다음에 또 가게 되고 막 계속 또 저는 이제 계속 방송이랑 함께 하셨군요. 특보 다니니까 꽁초를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딜 가면 이제 꽁초가 보이는 거예요. 담배 꽁초. 아니 우리 그 그림 그리시는 우리 하느님께서 시장 옆에서 다 저렇게 저기 집게 들고 집게 들고. 쓰레기를 주러 다니시다니. 야.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하면요. 나보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네. 근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나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7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름이 하나도 아니 없으세요? 이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새댁이 뭐 그런 일을 해주는데 왜 마스크하고 얼굴만 눈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죠. 새댁이 무슨 주름도 하나 없으신데? 새댁이 무슨 꽁초를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웃었죠. 뭐 거기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이 그냥 당에서 매일 이렇게 5분 대기 줘요. 우리 당원들이 모두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어디로 가라고 또 하실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우선순위가 당에서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조직위원장인데 네. 사실은 우리 거기 당원이 많이 좀 계시는데 문자를 보내도 뭐를 해도 이렇게 뭐 피드백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서명대 하고 일을 워낙 그런 게 익숙했는데 이제 요즘엔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일인 서명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명대 하고 와야 프랭카드도 제가 20개 혼자 다 달았어요. 진짜 다 근데 달았어요. 다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4시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먼 원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안 갔던 데를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야가 보이는 거야. 프랭카드가 찌글찌글해. 그러면 찌글찌글한 이유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이 돼서. 처음에 단 거보다 나중에 단 게 아주 그쵸. 평평하게 잘 당겨지고. 사거리 딱 쓰면 위치가 딱 예. 보이잖아요. 그 저기야.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무슨 알바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더라고. 저 나이 든 아주머니가 뭐 설마. 돈 얼마 받고 그거 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측은하게 보이고 응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또 네.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꼭 누구가 있지 않으면 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네. 혼자 이렇게 딱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 그런 자신감이 또 생겼어요.
직접 가셨다니까 진짜 와, 그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그 열정이 그대로 딱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하다 보면은 현수막 탈 시기가 아닌데 뭐 지나가다 보면은 평소에 예. 현수막 핫플레이스가 비어 있다. 지금 저기 뭔가 달아야 되는데. 맞아. 저기 민주당 안 달았는데 저기 뭔가 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동안 꽁초만 보면 저거 주워야 되는데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어디 꽁초 있는 거 알아요. 왜냐면 건물 뒤. 그런데 이제 짚다 보니까. 짚다 보니까 별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고 우리 대표님이 뭐 되셨으면은 아마 이러실 거야. 어디를 내놔도 우린 다 살 수 있어. 뭐를 해도 다 전천후로 안 경험해 본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우리 동지들끼리도 사실 이게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는 서로 마음을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가 불확실하잖아. 근데 목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 절대절명도 본인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써준다고 하면서도 민감해. 어떤 말에 민감하고 그 서로 다치고 서로 맞아. 본의 아니게 제3자가 볼 때는 음해한다는 거 보이는데 음해가 아니라 막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한테 조금 없잖아 그런 일도 당했지만 이런 자체도 나를 많이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왜냐면 초반에 4년 이렇게 지나고 5년째 가는 해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거야, 내성이. 근데 아마 첫 해만큼 그런 일이 있어서 발끈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댐비고. 조금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갓 진실을 아시고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자칫 또 이런 유사 경험을 맞아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예. 이제 이거는 그냥 다 저희가 5년 동안 하도 투쟁을 하고 네. 그러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네. 주시고 마음 너그럽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면은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당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응. 장충체육관에서 네. 그때는 정말 그거 창당하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무언가를 우리가 해냈다는 그러니까요. 네. 음. 그때 감동이 네. 여전히 생생하네요, 저도. 근데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뭐 글 쓰는 사람이라면 글로 남겼겠지만 저는 이제 네.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5년 우리 이제 횟수로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제 작품에서 8번의 개인전을 했어요. 그 사이? 네, 그 어머. 사이에. 그런데 이제 사실 당원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죠. 그럴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제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대통령 나오실 걸 믿었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 우리 제도권에 사니까 공모전이 뭔 필요가 있나 해도 네. 그런 사회 제도 안에서 또 하는 것 이렇게 들이대면 그림도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자극이 돼요. 또 나이 든 사람한테 매너리즘도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당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리게 돼서 근데 또 29회까지 대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진짜 제가 이번에는 꼭 가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진짜 악마 같은 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가끔 욕이 네, 맞아요. 욕 나와요. 악마 같은 자들에서 이렇게 탄핵했을 때 또 선동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화예술 하시는 분은 맞죠. 접하게의 예. 공인사들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네, 사람으로, 맞아요. 그림은 그림으로, 예, 예. 춤은 춤으로 예. 해서 굉장히 대중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서서 제가 마음 한편에는 그런 예술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 네. 거부감이나 그렇죠. 그런 것이 약간 자리 잡고는 네. 있었는데 이런 우리 우파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하고 계신다는 점이 오늘 너무나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네. 강원 동지님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가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먼저도 28회도 있지만 이번에 네. 이제 29회 작가 노트를 제가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록의 인쇄물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만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 소개해도 되나요? 읽어주세요. 그래도 아니, 돼요.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니 진짜. 읽어주세요. 그게 더 좋아. 작가 노트 29회. 네. 네. 직접 쓰셨습니다. 네. 제가 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5월 잔칫날 주인공인 님께서 오지 못하셨다. 님을 향한 그리움과 희망으로 내일을 향해 다시금 꼼꼼히 붓으로 힘차게 춤사위를 가른다. 10월 난 님이 그리워 님의 고향 대구까지 오게 되었다. 님의 고향은 엄마 품속같이 포근하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님을 맞이하기 위해 온 마음 다해 정성껏 고치고 칠하고 닦고 편하게 신으실 덧신까지 준비해 놓았다. 이웃, 지인, 동기간, 가족들에게도 다 미리 알려놓았다. 그리고 대문 활짝 열어놓았다. 오늘은 꼭 환한 미소 지으며 님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시겠지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 다짐해 봅니다. 늘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 끝에 읽으시죠. 다 읽어야 돼. 예. 10월 2021년 10월 동구박에서 님을 기다리며 매원 김기자. 동구박을 바꿨어요. 제가 푸른 기아집 앞에서 푸른 기아집 어디신 줄 알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였고 아니, 바꾸기 전이고 이제 그렇게 바꿔놨어요. 푸른 네네. 기아집 앞에서 그래서 제가 소원하고 바라면 우리가 모두의 또 저 혼자만이 막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 모두가 점점 그 기운이 우리 뭐 당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가족들 등한시하고 너무 너 구구다 너무 한다 그리고 막 그랬던 분들이요 서서히 이제 요즘엔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물어봐. 대통령 누구 찍어? 뭘 찍어야 하는지를 물어봐요. 대통령 누구 찍어?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찍어? 우리 당의 조원진 대표님 나오시면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이 되는 거야. 무슨 여러 가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내가 그전에는 막 그거 막 그렇게 지나치게 한다 막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네. 기로에 놓여있잖아. 다들. 도대체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 아마 후보자가 없을 것 같다 그러더니 어머 말씀대로 진짜 이거 그렇게 된 것 같아. 흐름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희망 배달 투어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살리기 본부장으로 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맞아. 본부장으로 있는데 아유. 이제 이번 명절에 그분 이제 간담회 했던 상인회장 또 부회장 뭐 그분들께 다 이제 추석 인사를 드렸어요 문자로. 근데 답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추석 인사 보면 그래 보고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메시지가 이제 뭐 문재인 놈들 너무 민주당 놈들 너무 악질적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이제 뭐 하나 되어서 이제 정권을 교체했는데 바로 조원진 대표님 같은 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쉽다. 뭐 기운 내라, 화이팅 해라, 재충전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한 땀 한 땀 놓는 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진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4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뭐 우리 언론이 안 띄워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언론이 돼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붙잡고 구구절절 할 건 없어요. 그냥 지나는 말로 이 작은 말이 굉장히 시너지가 커요. 귀는 나중에 다치기 때문에 그냥 버스 아니고 중얼중얼 하는 거야. 지하철에서도 그냥 대통령은 좋은 집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저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급해서 붙잡고 앉아서 5년간 투쟁을 어떻게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끝에 말하다가도 어떤 말 하다가도
예, 이제 전화 누구랑 왔잖아요. 그럼 거기다 끝에다 대고 대통령은 좋은 짓 찍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큰 언론이에요. 예, 뭐, 효과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냥 지나는 말라는 거 혼자 시구렁시구렁 하면서 좋은 짓밖에 없어. 좋은 짓밖에 없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 네. 뭐, 저도 대표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네. 메인에.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맞아. 어머,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맞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 50분이 이제 넘어서, 이제 당원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하지 못하신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을 했고요.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감히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 진순정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떨려갖고 제가 평소에는 많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거스리는 말이 있었으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5일 날 갤러리 더 블루에서 29회 김희자 전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전시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좋은 기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대구나 그쪽에 계신 분들 전시장 가보자. 그러고서 오셔서 보시면 우리 공화당의 저분이 당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소스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뭐 나를 뭐 이 전시에서 그림을 막 알려드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다각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감히 또 다 훌륭하신 분들, 우리 당원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먼저 선두를 나오게 됐는데 부족해도 응원해 주시고 자빨들은요. 예, 2주 연석을 해요. 지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치고 서로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래갖고 사실 피카소나 고호나 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뒤에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하더라도요. 이렇게 호응 안 해주면 맞아요. 그거는 알려질 수가 없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불러줘야지 그 노래가 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대표님도 좋은 걸 우리끼리 자꾸 알려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알려서 제 소망은 제가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인도 한번 섭외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했더니 이렇게 얘기 조력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희자 선생님이 연예인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너무 그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또 그것도 좋은 얘기다 싶어서 아무렇게나 망가져도 아무렇게나 돼도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 알리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는 그 작은 미랄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이신 김희자 화백님의 전시회 대구 갤러리 더 블루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 그림 100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그림 판매 금액은 100% 당으로, 100% 우리 당으로 후원된다는 점. 후원하시는 그분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네. 제 이름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님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런 창작활동, 예술활동 해주시는 우리 김희자 후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용기 100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유한한 관계로 저희 토크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부일담 들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생활의 전선에서, 투쟁의 전선에서 또 파이팅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진순정의 유쾌한 사천 토크쇼가 그 자그마한 에너지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정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항상 구호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그 님,
우리가 님을 우리가 외치면서 오늘은 마무리해 볼까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힘차게 불러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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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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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네, 여러분 그리운 그분 빨리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간절한 염원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